자, 우리가 이제 자바를 계속 이렇게 같이 배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능력 단위가 지금 UI 구현을 우리가 다음 달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TML을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겸행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자바는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자바는 계속 할 거고요. 나머지 3시간씩 조금씩 우리가 HTML에 대해서, 물론 HTML 다 끝나고 나면 CSS도 같이 배우고, CSS 끝나고 나면 그 뭐죠? 자바스크립트도 배울 거고, 자바스크립트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그때쯤 되면 뭐 자바도 다 끝났고 자바스크립트도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노드.js를 이용을 해도 될 거고요. 노드.js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드.js보다는 나중에 JSP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단 그거는 추후에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요. 일단 HTML부터 한번 봅시다. 자, HTML의 기본기 다지기. 자, 이거는 HTML의 뜻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마크업이 들어갔죠. 랭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보죠.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아이고 씨.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하나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 페이지 소스 보기가 있어요. 그죠? 보통 F12번 눌러도 나오고요. 이렇게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죠? 맞나요? 이게 전부 다 HTML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에 부분에 상단에 보면 헤드에 보면 링크 이렇게 스타일 시트 해서 쭉 당겨온 것들이 있어요. CSS가 확장자로 끝이 나죠. 맞나요? 자, 이거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 여러분들이 만든 HTML로 만든 그 뼈대에다가 스타일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쁘게 만드는 거. 뭐 색상을 지정한다든가 폰트 크기를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놈이 CSS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타 이거는 보통 인코딩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 페이지에 필요한 뭐 저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올 때 메타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타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HTML은 HTML로 시작을 해서 슬러시 HTML로 끝이 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될 게 HTML과 헤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맞나요? 이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보면 JS로 끝이 나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 HTML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코드를 좀 생동감 있게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혹은 표시되게끔 만들어주는 파일이 바로 JS,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땡겨다 쓰는 경우도 많고요. 라이브러리처럼. 그죠? 그리고 많고, 그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또 이제 집합시켜 넣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jQuery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jQuery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에 막 동영상을 나오게 한다든가 뭐 웹페이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입히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스크립트에서 지금 이 소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였어요? HTML, 헤드, 그리고 바디가 있어요. 바디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몸창, 이거 여러분들 창에 보이는 거, 이런 내용들이 보통
바디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디비전이라는 DIV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러한 태그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울 텐데 여기에 뭐 ID 값을 줬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뒤에 가서 고급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ID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벤트를 주고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DIV는 디바이드, 뭐 디비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화면을 분할시키는 태그예요. 분할시키는 태그고 그리고 뭐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또 디바이드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도 역시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나누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쁘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서 내가 FC 여기서 뭐 여기에 그림이 있죠, 그죠? 네. 그림이 있으면 우클릭해서 여기에 개발자 도구가 어디 갔나요? F12번 눌러볼까요? 야, 여기 지금 개발자 도구가 있는데요. 여기 개발자 도구가 있는데 이걸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헤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뭐 이거 딱 갖다 대보면 어디 갔나요? 네, 이렇게 딱 갖다 대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게 지금 개발자 소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스타일이나 혹은 이벤트나 아니면 BOM이나 DOM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동적으로 작동을 시킬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손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은 뭐죠? 이 화면, 이러한 화면, 웹페이지 화면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닫고요. 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HTML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에는 각각 고유의 형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웹에서는 웹에 맞는 형식인 .html 그리고 .html로 파일로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HTML이나 혹은 JSP 파일도 있고 .php 파일도 있고 .asp 파일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확장자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이 HTML 파일은 정적인 파일이에요. 정적인 파일. 그냥 네이버면 네이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페이지 만드는 거는 정적인 파일이라고 봤을 때 이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고 PHP는 그냥 스크립트 언어예요. ASP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많이 죽어 들어가는 시대고요. 왜 보안에 좀 약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JSP 같은 경우는 HTML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얘는 자바 서버 페이지라 가지고 HTML 코드도 여기에서 같이 작성을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몰라도 좋고요. 일단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HTML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에 올라가 있죠, 그죠? 서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서버에 접속을 하면 제일 처음에 띄워주는 게 보통 index.html 이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사라져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도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 어디 갔노? 자 여기에 파일이 이렇게 있다면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면 www 네이버로 갈게요. 그냥 네이버로 갔어요. 네이버에 슬러시에서 인덱스 뭐죠? 뭐
HTML 해볼까요? 그래도 지금 동일한 환경이 나오죠, 그죠?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index.html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로그아웃을 하고 내가 또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버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이 페이지가 바뀌고, 또한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나의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로그인을 딱 누르면 나중에 이게 전부 다 폼 태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폼 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면 내가 딱 던지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나도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보통 프론트 컨트롤러 단으로 들어가서 이 로그인 창이 맞는지, 들어와 있는 내용이 맞는지 DB 커넥션이 일어나고 DB 커넥션에서 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다 이러면 로그인을 시켜주고요. 틀리다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알림창을 띄워주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한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웹에서는 웹에 맞는 형식인 HTML 문서로 지정을 해야 되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링크 여러 요소들을 다루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웹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웹 문서를 만드는 언어가 바로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뭐 웹 문서를 보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엣지도 있고, 크롬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모질라도 있고, 뭐 많아요. 이건 회사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제일 초창기에 나왔던 게 넷스케이프 기억나십니까? 예, 넷스케이프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각 회사들마다 이제 이러한 뭐 솔루션을 내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롬이죠, 그죠? 크롬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엣지도 뭐 좀 사용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과정을 할 때 저는 크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롬이 HTML5의 기능들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TML5 이 기능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뭐 나머지 것들도 뭐 지원하지만 뭐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좋은 크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과를 보는 게 크롬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쳐서 결과를 보는 거를 크롬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웹 편집기라는 게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구글을 사이트를 소스를 열어서 볼 때 그것을 편집하는 툴들이 참 많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배울 때는 노트패드로 했어요. 예. 노트패드, 메모장, 그리고 뭐 노트패드 플러스, 울트라 에디트 플러스. 아, 얘가 또 왜 이래? 에디트 플러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못 들어봤죠? 예, 제 세대만 들어본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좋은 것들이 많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있고, 서브라임 텍스트도 있고, 그리고 브라켓도 있고, 뭐 많아요. 뭐 이클립스에도 있어요. 이클립스에도 나중에 우리가 JSP 자바 디벨로퍼 자바 SE가 아니라 EE로 깔면 이제 우리가 JSP, HTML 다 이렇게 코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저는 그나마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서브라임 텍스트를 쓰는 사람도 있고, 브라켓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셋 다 써봤습니다. 셋 다 써봤는데 그냥 제하고 제일 잘 맞는 게 브라켓이더라고. 브라켓이 제일 낫더라고. 쓰기도 편하고 인터페이스도 괜찮아요. 거의 걔하고 비슷해요. 이클립스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켓을 이제 쓸까 합니다. 그래서 브라켓 쓰시면 나중에 노드.js도 만약 하게 되면 브라켓으로 다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웹 편집기, 웹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웹 편집기, 웹 에디터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웹 표준이 있는데요. 이 웹 표준이라는 게 아마 이번에 UI 구현의 시험에도 웹 표준이라는 게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됩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 HTML3, 1, 2, 3, 4,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막 서로 이제 멋대로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1에서부터 5까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표준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웹 에디터가 다르고 서로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틀리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표준에 맞게끔 우리가 소스를 HTML 소스를 만들면 이렇게 하자라고 규약을 정해 넣었어요. 그게 바로 W3C라는 이 규약입니다. 회사인데 여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웹 표준을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웬만하면 여기에 따르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HTML5 문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웹 표준을 지키면서 문서를 만든다는 것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웹 표준 문서 하나를 만들면 어떤 기기,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니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맞나요? 예. 그래서 어떤 기기에도 같이 볼 수 있다. 그런 게 곧 우리가 배우는 이거죠. 반응형 웹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기기에 같은 한 소스를 짰는데 몇 픽셀 이하면 모바일에만 적용시켜. 몇 픽셀 이상이면 모니터에만 적용시켜. 또 그 이상 넘어가면 TV에 표기시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게 바로 반응형 웹이죠. 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 페이지가 바뀌는 거. 그것을 반응형 웹이라고 해요. 이 반응형 웹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앱 어플리케이션을 빼고는, 왜냐하면 웹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웹의 모니터에서도 볼 수도 있고 내 안드로이드 폰 아니면 애플 아이폰에서 보듯 이렇게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어요. 웹 표준이 없다면 디자이너들은 여기에 맞는 소스, 여기에 또 TV에 맞는 소스 다 만들어야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걸로 접속할지 아무도 모르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표준이 나옴으로써 웹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디자이너 쪽보다는 개발자 쪽이 조금 크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디자이너 쪽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알면, 이걸 배우면서 알아두면 여러분들은 막강한 파워를 지니게 되죠. 디자이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읽고 내 맛대로 바꾸면 되죠. 그죠? 디자이너가 초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면 되잖아. 선생님, 저도 모르는데요. 할 말 없죠, 그러면.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왜 이거하고 이거, HTML5와 CSS3를 공부해야 될까? 웹표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웹표준. 그리고 앱 화면의 디자인을 위한 기초. 그래서 HTML5의 API를 이용해서 웹, 앱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이브리드라고 흔히 칭을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앱, 하이브리드 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초가 전부 다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적인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HTML5와 CSS3로 웹페이지의 정적인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예쁘장하게 하나의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떠한 버튼을 만들든지 어떠한 버튼을 클릭하든 어떠한 마우스의 움직임이 있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벤트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벤트들은 HTML5에서도 직접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이러한 동적인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JSP 파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터랙티브라는 게 뭐냐면 상호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작용한다라는 뜻이죠. 인터, 사이, 액티브, 움직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한 동작을 즉 여기서 사용자의 동작은 우리가 배운 프로그래머라면 이벤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벤트가 터지면 바로바로 반등이 아니죠. 이거 반응이죠. 그죠?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플러그인을 제작할 줄 몰라도 HTML5와 CSS를 이용하면 제작 가능하다. 이 플러그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특히 어디 많이 나옵니까? 커말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플러그인 기능 이러면서 OS에도 나오고요. 운영체제. 여러분들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플러그인 꼽았다 아닙니까? 그죠? 꼽았어요. 플러그를 꼽으면 작동하는 거죠. 그죠?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모니터 작동시키려고 하면 플러그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지금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브라켓을 내가 웹 에디터로 설정을 했어.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클립스를 예를 듭시다.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다운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옛날에는요, 윈도우 XP 이전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었어요? 윈도우 2000, 윈도우 98 이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윈도우 98, 2000 같은 경우는 USB 꼽으면 USB에 대한 드라이버 하나하나 다 장착해야 돼요. 다 깔아야 됐어요. 그거 찾아가면서. 졸라 짜증났죠. 근데 이제 윈도우 7이 그래도 들어오면서 그 많은 내장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설치 없이 지원을 하죠. 그게 누가 다 들고 있는데? 윈도우가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익히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대다수 윈도우 OS에다가 많이 내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사운드 카드 혹은 그래픽 카드, 물론 뭐 좀 고급적인 그래픽 카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 지포스에서 나왔다. 메모리가 6기가 8기가짜리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드라이버를 받아서 인스톨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들, 거의 좀 윈도우 7 이전에 나왔던 것들은 다 윈도우 7이 지원을 해주죠. 맞나요? 예, 그런 것들이 보통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트와 블로그 수정이 쉽다. 쥐가 코드 볼 줄 알면 지 마음대로 수정하면 되지 뭐. 아니면 그거 복사해가 와가지고 똑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와서 딱 여러분들이 이미지만 몇 개 바꾸고 그리고 링크만 몇 개 바꾸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거 만들기 쉬워요. 저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런 게 목적이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웹브라우저와 웹편집기 잘 구별을 하셔야 되죠. 우리는 웹브라우저는 결과를 보기 위한 창, 그게 바로 웹브라우저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기에 띄워져 있는 그 브라우저 화면을 우리는 이제 웹편집기로 내가 소스를 편집하고
소스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이클립스도 되고 브라켓도 되고 서브라임 텍스트 기타 등등이 좀 있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메모장으로 하시든가. 알겠죠? 자, 여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대다수가 크롬이 기본 웹브라우저로 되어 있죠? 예. 안 돼 있는 사람은 크롬을 띄우면 그게 기본 설정자로 안 돼 있으면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으로 바꿔주시면 크롬이 잡힙니다. 알겠죠? 예, 그거 설정하는 방법은 네이버 서칭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웹 편집기. 자, 가장 구시대 메모장.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좀 편리하게 쓰자. 노트패드, 에디트 플러스, 텍스트 메이트. 이거는 제가 안 써봤습니다. 이것도 저도 안 써봤고, 이것도 안 써봤습니다. 이거 써봤고요. 그 다음에 서브라임 텍스트, 비주얼 스튜디오 이거 안 써봤습니다. 이것도 안 써봤어요. 저는 뭐 여튼 저는 브라켓하고 서브라임 텍스트, 노트패드 뭐 이런 것들, 에디터 플러스 이런 것들 많이 써봤어요. 제가 MS사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MS사가 자꾸 돈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잘. 자, 뭐 근데 이 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해요. 하는데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브라켓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만 딱 맞는 플랫폼은 브라켓이 가장 우리한테 맞더라고.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거는. 알겠죠? 저는 브라켓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강제적이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봅니다. HTML의 기본 문서, 뭐 태그 이건 꼭 알아두세요. 그러는데 어차피 다 나옵니다.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자, 어차피 다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개만 봐야 될 거 있어요. 태그는 뭐 소문자로 쓴다. 그리고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있죠. 뭐예요? 이게 여는 태그고요. 맞죠? 닫는 태그는 닫는 태그는 이겁니다. 그죠? 이게 닫는 태그라고 합니다. 이게 한 쌍을 이루어야 되는 태그들이 95%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 태그들 중에서 이 태그 닫는 태그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죠? BR 태그라든지 이런 태그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태그 안에서는요, 이렇게 이 이미지 태그인데요. 이미지 태그 안에는 여기서 이미지 딱 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딱 눌러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런 속성들. src는 소스의 약자고요. 위드스고 이건 하이트예요. 소스가 어디 있니?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스 경로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상대 경로입니다. 이 HTML 파일과 이 말티스인가요? 예, 말티스라는 이 JPG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폴더에. 그래서 상대 패스를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넓이는 150으로 하겠다, 높이는 160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코딩, 이거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인코딩과 디코딩, 그죠? 이거 합쳐서 코덱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죠? 자, 인코딩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인코딩은 뭔데요? 기계가 편한 언어로 만드는 게 인코딩이고요. 그 대신에 디코딩은 사람이 편한 거죠. 사람이 편한 언어로 바꿔주는 거. 언어보다는 이제는 페이지나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 그죠? 맞나요? 그런 내용들 아셔야죠. 그리고 이제 UTF-8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자 셋인데요. 우리가 자바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것도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문자 셋은 보통 EUC-KR이 있고요. 그리고 UTF-8이 있고,
그리고 뭐 ISO 다시 8859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EUC-KR은 우리나라 KR이 붙었죠, 그죠? 우리나라에 허용되는 대부분 다 허용되는 거라서 이거는 한글이 2바이트입니다. 한글이 2바이트예요. 근데 UTF-8은요, 이거는 세계 공용입니다. UTF-8이 세계 공용이에요. 네트워크 송수신할 때 데이터 주고받을 때도 전부 다 UTF-8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UTF-8은 한글이 3바이트입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ISO 8859 이런 거는 유럽에 한한 뭐 그런 인코딩 방식이에요. 유럽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저 이 EUC-KR도 잘 안 써요. UTF-8이 가장 법령적으로 가장 많이 되어져 있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세팅을 해 두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 가셔서 코딩을 하시더라도 이 인코딩이 다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HTML 문서의 기본적인 걸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doctype, 도큐먼트 타입을 의미합니다. 도큐먼트 타입, 그죠? 그래서 HTML이다 임마 이 뜻이에요. 그리고 HTML 여는 태그 하나 나왔고 헤드, 대가리 부분 나타내는 거 대가리.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메타 태그 들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헤더 안에 뭐 스크립트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것 그리고 스타일 시트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이 타이틀 이거는 여러분들 웹페이지 화면 이렇게 딱 띄우면 여기에 타이틀 이름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잡아 넣어주는 게 바로 타이틀 태그고요. 그 다음에 헤드 태그 닫았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바디는 이렇게 위에 머리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제 바디 태그라고 하죠. 그래서 H1 이렇게 되어 있는데 H1은 가장 큰 글꼴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보통 제목을 나타낼 때 H1 태그를 많이 써요. H1에서부터 H6, 7까지 있나? 6까지 있나? 있어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글자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나중에 보면 되고요. P 태그는 한 문장을 우리가 나타낼 때 P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란 이래 나타날 것이고 뭐 내일 죽을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고 P 태그 끝났고 한 문장 끝났다는 거 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태그. 자, 이거는 지금 열개만 열었지 닫는 태그 없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고. 자, 바디 태그 달아주고요. HTML 이렇게 닫아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나중에 이걸로 HTML 코딩 하실 때 이렇게 탭 들여쓰기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알겠습니까? 막 메타 태그 막 앞으로 당겨 놓고 여기다 다 당겨 놓고 여기다가 막 쉘이 다 적어 놔보면 막 알아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소스가 점점 길어질 텐데, 그죠? 예.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기본 문서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타입. 웹브라우저에게 이제부터 처리할 문서는 HTML 문서이고, 어떤 유형을 사용했으니 그 버전에 맞는 방법으로 해석해라. 독타입.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독타입은. 알겠죠? 하지만 태그는 소문자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HTML 태그는 시작을 알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됐죠? 그 다음에 헤드, 브라우저에게 이제 정보를 주는 태그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이제 서버에 보낼 때 헤드 안에 있는 정보를 같이 보낼 수도 있고 같이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헤드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뭐 타이틀 태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 표시줄에 나타내는 거, 메타, 인코딩 및 문서의 키워드와 요약 정보 등이 있고요. 인코딩, 디코딩 설명 여기 해놨고요. 그리고 몸통, 바디 태그가 이제 실제 브라우저의 바디 태그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바디 안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뭐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나눈다든가
아니면 프레임을 통해서 나눈다든가 각각의 방법이 존재하니까 그때그때 가면서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뭐 그래서 한자 키 누르면 특수문자 나오고 거기다가 한자 누르고 뭐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니 이렇게 내가 O 눌렀어 5란다 2형을 눌렀어 한자 누르면 이래 나오죠 그죠. 그래 여기서 다 올라 그러면 탭키 한번 누르면 되죠 그죠. 탭키 한번 누르면 쫙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원하는 거 눌러서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HTML 특수기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HTML은 문서 특성상 여러 개의 공백을 나타내는 따옴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나중에 특수기호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의 공백을 나타낼 때는 뭐 골뱅이 뭐 MB, SAP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같이. 자 그리고 뭐 호스팅 서버 업로드 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호스팅이 뭐예요? 호스팅 호스트가 뭐예요? 호스트가 주인이죠. 맞죠? 호스팅이라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호스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도메인이 다른 말로 IP입니다. IP. 사람은 숫자에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IP 같은 경우는 A, B, C, D 대역들이 있어요. 뭐 211점 뭐뭐 이러죠. 그죠? 그래서 이걸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라고 하는데 D 클래스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사설 IP 대역은 D 클래스에서 동적 IP 하나 할당해가지고 DHCP에서 사설 IP 여러분들이 할당을 하죠. 그래 보통 192.168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1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사설 IP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IP061 사용하면 보통 대다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규모가 있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C 클래스 대역이에요. 그래서 A 클래스 대역에서 이렇게 255개, 약 255개가 이렇게 뿌려져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이게 IP 버전 4예요. 4. 그죠? 요즘에는 이제 버전 6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여튼 이렇게 A, B, C, D, A, B, 이 클래스 대역만 봐도요 그 회사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B 클래스 대역을 많이 쓰죠. LG전자 이런 데나 뭐 삼성은 모르겠네요. LG는 보통 C 클래스 대역. 그래서 A 대역은 보통 광대역으로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지국들 있죠. 기지국들이 A 대역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각 이제 회사의 큰 회사들한테 이렇게 B 대역으로 많이 배포를 하죠. 그 B 대역에서도 좀 커지면 또 뿌리면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C 클래스 대역으로 뿌리고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제가 네트워크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다수 이렇게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대역은 대다수 D 대역입니다. D. 그래서 여러분들 대역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 CMD에서 뭔데요? IP config 이렇게 딱 치면요. 이봐요. 192.168.56.1이죠. 그죠? IP4가 버전 4가 내가 이거더라. 그리고 이거 위에 뭐예요, 이거? 이거는 6 대역이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서브넷 마스크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없죠. 게이트웨이가 왜 없냐면 여러분들한테는 게이트웨이가 있지 싶은데 192.168.56.1 있죠? 몇이에요? 0. 몇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리고 여기 터널 어댑터 이런 것들 있죠? 맞나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맥입니다. 맥 주소. 즉 랜카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랜의 고유한 주소를 우리는 맥 주소라고 합니다. 맥 주소. 잠아 죽겠다 송민섭이. 눈이 막 쉬르 감기네. 맥 주소입니다. 이거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60억이 살고 있는 것 중에서 60억 대의 PC가 있다면 그 중에서 유일한 거예요. 이거는 다 달라요. 그래야 다 달라야지 찾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같아 버리면 뭐 같은 PC에 같이 뿌리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맥 주소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 맞죠? 맥 주소는 무조건 하나예요. 유니크해요. 알겠죠? 네. 예. 그리고 이러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보면 저 뭐죠?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그죠? 예. 거기 가보면 뭐 IP config, IP config all, 그리고 ping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기본 명령어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칠 때 거의 단골 손님들로 들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자 FTP를 설치를 하면 FTP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은 뜻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규약을 의미합니다. 송수신하는 규약. 그래서 FTP 프로그램 설치해서 내가 어디에 올리고 웹서버에 올리게 놓으면 그 서버에서 내가 막 인덱스 파일 무슨 파일 이렇게 쫙 올려두면 제일 처음에 뜨는 게 인덱스 파일.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접속해서 뭘 이렇게 딱 접속을 하면 인덱스 파일이 자기 클라이언트 화면에 딱 옮겨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링크 파일이 하나 있다. 링크 버튼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검색해서 이 화면을 뿌려주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호스팅을 할 서버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무료로 100메가까지 지원해주는 닷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닷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 소스를 올려놓으면요, 우리가 거기에 접속을 하면, 계정을 따서 접속을 하면, 제가 뭐 한 개 한번 볼까요? 있지 싶은데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닷홈 하고 /gid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못 찾다는데 없다네요. 내 거 사라졌네요. 맞지 싶은데 안 되나? 잠깐만, 맞지 싶은데 닷홈 이거 쓸 건데요. 도메인 맞는데 도메인이 이렇게 내 www를 안 했나? 아, 내 거 죽었는가 봅니다. 에이씨, 한 1년 안 썼거든요. 아무튼 요건 나중에란다. 추후에 한번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웹서버에 계속 갖다 올려놓으면 그게 연결되고 점점 커지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HTML5의 1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일단 이론 강의는 1장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끊겠습니다.